누구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들 준비하고 있죠. 자, 이번 시간 역시 인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이선정 연구위원님과 함께 어제에 이어서 아동학대 공공 매뉴얼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안녕하세요.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 오니까 이제 편안해지는데. 네, 그렇죠. 네, 이제 네. 저 가실 때쯤 되면 아쉽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동학대 공공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실태에 대해서 인천이 이렇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많이 있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이제 사례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대응 체계가 잘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또 현재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걸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나눠주시죠. 네. 우선 아동학대 그 대응 매뉴얼이 인천이 다른 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 한계가 뭔지 뭐 이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네. 대응 체계는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전국이 다 똑같고요. 네네. 거기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차이들이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대응 체계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 네네. 그것들을 구조적으로 뭐 이거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조적으로 그런 한계들을 좀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보고서에 보시면 인천은 실질적으로 그냥 매뉴얼대로 지금 시스템이 체계가 잡혀 있는 거고요. 다른 지역들은 지자체에서 조금 더 우리는 이런 한계들을 좀 보완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체계들을 조금 시스템을 달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네. 나중에 그걸 제가 좀 소개를 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은 매뉴얼을 쓰고 있지만 지역 특성에 맞춰서 관리하는 주체들이 조금씩 차이가 보완을 있습니다. 했다.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겁니다. 우선 이 연구에서 보시면 다른 연구랑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나 APO들 그다음에 그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있는 네네. 종사자들을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희가 좀 보고서에 담아냈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 그 보고서를 평가하시는 이 전공하셨던 다른 교수님들도 이게 인천만의 특성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조금 드러내기 쉽지 않았던 음, 문제들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네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선은 그 아동 학대가 발생이 되면 경찰관들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옆집에 계속 아동이 울음소리가 나고 부모가 소리를 지르고 쿵쿵쿵쿵 소리가 나고 이게 더 이상 못 참겠다. 오늘도 이런다. 네네. 그래서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일반 네네. 경찰들이. 그래서 일반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게 봤을 때 아동 학대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아동이 그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APO나 아니면 APO한테 저녁에는 연락하기는 좀 그렇고 밤에는 그 전담 공무원에게 아동학대 네. 전담 공무원에게 연락을 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출동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새벽이든 언제든. 네네. 그러고 나서 그 상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동학대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례 관리에 관련해서는 이제 전담 그 아동 보호 전담 기관에 이제 사례를 의뢰하는 이 시스템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네. 일반 경찰들은 실질적으로 범죄가 아니면 다시 재조사 같은 걸 하지 않는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럼 네.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공무원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이 일반 경찰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재조사가 안 되고, 그럼 음, 아동학대의 발생은 아동학대가 문제가 발생이 돼야지만 다시 출동하고, 이런 네. 문제들이 솔직히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 그 전국적인 경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건 경찰청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시뿐만이 아니라 경찰청이 같이 움직여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겠냐라고는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초동 수사에서 이제 아동 학대로 의심이 되면 음, 경찰들이 출동을 하는데 네. 아동 학대 전문 공무원에게는 사법권 같은 게 없나요, 그럼? 사법권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찰이 조사해서 넘겨주면 그때 음. 상담하고 사후 관리하고. 아, 그런 데서 음. 오는 어떤 그 보는 시각의 차이? 네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 경찰들은 범죄가 발생을 해야 그럼요.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일반 경찰들도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좀 교육들을 하고 감수성을 좀 네네. 키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구 중에 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뭐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들의 목소리 다 각기 네네.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들은 네. 토로하시겠죠? 네네. 어떻게들 말씀하시던가요? 우선 그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담 공무원들이 어찌 됐든 그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슈퍼비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음. 제가 이제 뭐 모두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아동 학대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학대인지 훈육인지 음. 이거에 대한 판단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 그 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나 부모나 그 상황들을 딱 정리한 상태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문제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 슈퍼비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매뉴얼에도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사항들은 뭘 봐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업무들을 아무리 팀장님이고 매뉴얼을 열심히 보고 또 교육을 아무리 듣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법적인 부분들이나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판단을 안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우선 이 사법권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가서 네.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그렇지. 있고 고난이 당신이 없죠.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들인데 그러면 그 상황에 대처하다가 올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음. 있고요. 또 새벽에 어쨌든 새벽에 출동하는 게 그렇게 크게 많진 않지만 새벽에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어찌됐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복귀해서 또 출근해야 된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대들을 같이 그 뭐 취급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논산 네. 같은 경우는 그 논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출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거기에 휴가를 주시고 또 저녁에 가는 데 있어서 또 수당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야근 수당을. 네. 그런데 인천은 예산의 문제인 부분들이 커서 전혀 그런 것들이 이분들이 처우의 문제인 거죠. 처우가 전혀 보장되지 않으니까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그 전화기를 들고 주무셔야 되고 그다음에 출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는 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문제도 있을 것 그럼요.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인력이 좀 풍부하다면 그렇죠. 휴가 제도를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도 네. 있는데 네.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죠. 네, 세 번째는 그분들에게 인력과 예산도 없는데 책임만을 그렇죠. 강조하고 사명감만을 요구하기에는 네.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사명 같아요. 사명감만을 음. 강요하는 이 시스템. 맞습니다. 자, 참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이제 학교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제도는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신다고 해요.
그러면 전담 공무원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하고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쪽은 가해자인 측면이기도 네, 이렇게 네. 상황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아이들을 대변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우리도 변호사가 좀 대동돼서 우리의 음, 권리나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네, 네. 하십니다. 결국 그 인력과 매뉴얼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질 수가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서 사람을 배치했지만 업무는 늘어나고 사람의 수는 늘지 않고 학대 피해를 조사하다 공무원들도 정신적인 학대 상황에 놓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무원이나 경찰은 그렇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담당자들은 또 어떤 환경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그전에는 우리가 아보전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네, 이제는 좀 아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부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부전 직원들이 2020년 이전에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생기면서 이 조사권과 긴급한 상황들을 처리하는 걸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그 일로 맡겨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고 아동 그 아부전에서는 사례 관리를 하고 그 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걸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다양한 자원들이나 사업들을 연계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무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우선은 가해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민원인들도 공무원이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나? 뭐 해줄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음, 분들이 있으시대요. 네, 네, 그런데 아부전은 민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정보나 그런 자원에서도 전혀 그 뭐 내용들이나 이것들 자원을 갖고 있지 않고 또 하나는 가서 이제는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러 왔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 뭐 해줄 건데? 음, 그리고 왜 똑같은 걸 계속 물어봐? 그리고 음, 너희는 뭔데? 음, 무슨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우선은 사례 관리 하러 갔을 때도 그러면 이제 사례 관리를 두 번 하지 않으려면 이 자료들이 그러니까 서로 공유되는 것들이 좀 잘 공유가 돼야 되는데 네, 네. 아시지만 경찰청에서 넘어오는 자료도 경찰청 안에서도 일반 그 경찰들하고 AP와 하고의 그 자료들도 굉장히 부실하게 넘어와서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게 이 전담 공무원한테 넘어갈 때도 전담 공무원이 또 보완하기 위해서 또 가서 사례 관리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넘어온 걸 가지고 또 아동학대 그 아보전에 계시는 직원들이 또 가서 물어봐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순서도 마지막이고요. 권한도 없고요. 음. 이러니까 굉장히 업무를 하기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관점이란 게 곧 자기 업무에만 충실하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이런 음, 얘기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음,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음,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음, 아보전 직원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처음부터 함께 조사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맨 끝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맨 음, 끝에 계신 분이 제일 할 일이 많은데 제일 처음에 음, 계신 음, 분보다 맨 끝에 계신 분이 할 일이 많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음. 맨 끝에 있는 분들은 처음 시작부터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틀린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 아보전에 있는 직원들은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공공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고통을 호소하지만 이게 공공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새벽에도 출동하고 그래서 현장에 출동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올 수 있지만 음. 민간인들한테 가정에 있는 민간인들한테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다. 네, 네. 그리고 또 민간인들도 요즘에 워나벨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출동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직군에 안 들어가는 또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노원구의 사례 같이 공공의 영역으로 넣어 주시고 처음 단계부터 공공의 영역에 들어가 계시니까
같이 움직이시면 우리 아보전 분들이 일하기가 좀 편리하지 않을까요? 움직이는 거 꼭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조사를 좀 더 확실하게 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 남기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서로 회의를 자주 하고 업무의 소통이 원활을 하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아무리 저희 집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 대여섯 명이 들어와서 막 질문하고 한다 그러면 솔직히 민원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그거보다는 조금 이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서로 연계하는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기간 간에 원활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사료 관리를 하고 지원해줘야 하는 분들 오히려 업무 과정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소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 APO라고 하시죠? 네네. 네, 학대 예방 경찰. 네네. 그분들도 또 입장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굉장히 경직된 조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네네. 저희가 TV에서 보는 전 주변에 경찰이 없어서 TV에서 보는 분들만큼이나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데 이 APO가 어떻게 보면 이 경찰 중에서도 좀 스페셜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출동해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의 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발생한 것들을 상담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내근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내근직이지만 요즘에도 아시잖아요. 경찰들도 과로사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 있는 다른 업무들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네, 또 거기다 업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데다가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가셔서 한 번만 더 이 상황을 좀 봐달라 재조사 해달라라고 네. 다른 그 부서의 경찰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그 집에서 범죄가 발생을 하면 그 책임은 오로지 A4한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계속 그래서 굉장히 좀 지혜로운 APO들은 시간을 쪼개서 일부러 거기를 출동을 하고요. 출동을 하고 가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라포 형성도 하고 그 집을 계속 그 친구를 만나려고 하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재학대를 조금 예방한 사례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이런 요즘에는 또 아시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뭐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홍보까지 다 맡아야 돼서 실질적으로 사례 관리를 할 수가 없는데 위에서는 사례 관리를 하라고 그러고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부분 하나 속 시원하게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만 아플 뿐이거든요. 자, 아무튼 뭐 이런 문제를 이제 꼼꼼하게 이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이게 인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분들이 다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내일은 이제 그 있는 걸 다 한데 쪼매서 해결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묶어서요. 네네. 아마 지역의 특성들이 있어서 네네. 어떤 게 맞다라고 이야기는 조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많은 한계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지역마다 네네.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인천은 제가 봤을 때는 연구자로서 그러면 어떤 모델이 가장 현실적일까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아마 오늘 아까 그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청자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안들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내일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상상하시고 내일 그 부분 한번 다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